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를 산정할 때 채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매월 변제하는 변제금을 산정할 때는 월평균 소득에서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인정받아서 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더 추가적인 생계비를 인정받아서 매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지 오늘 이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처한 환경이 다르고 건강 상태도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활비 이외에 추가적인 생계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어떤 분이 질병을 앓고 있어서 매월 병원비를 지출해야 된다든지 또 약값으로 계속 지출해야 된다든지 해서 보통 약 30만 원 가량이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분은 개인회생의 추가 생계비로 30만 원의 의료비를 더 인정해 달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단순히 주장만 할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해서 의료비로 지출된 카드 거래 내역이라든지 진료 기록 또 진단서 이런 근거 자료를 당연히 법원에 제출하셔야 되겠죠. 만약 본인이 홀로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더 인정받는다든지 또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금액만큼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거 역시 단순히 내가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렸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매월 일정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입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거 이외에도 주거비나 교육비, 양육비를 추가 생계비로 또 주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비 한번 볼게요. 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쉽게 인정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자녀가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자녀라고 하면 어떨까요? 쉽게 안 되겠죠. 대학생 자녀는 법적으로는 성인이니까 채무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는 건 더 어렵겠죠. 물론 이 자녀에 대한 성년 후견이 필요한 경우처럼 이 자녀가 다 큰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부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녀가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 이럴 때는 그것을 입증해서 추가 생계비를 더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가 생계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월 갚아 나가야 할 본인의 변제 금액을 조금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될 만한 사정과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면 거기에 맞게 변제금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 추가 생계비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원칙적으로는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추가 생계비를 주장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겠죠. 법원에서는 추가 생계비 전액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일부만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생계비를 주장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추가 생계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인지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하시고 변제 계획안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 금액을 낮추는 방법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